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무사히 피그마의 푸터 부분을 적당히 좀 떼왔습니다. 전체를 다 떼오진 않고 적당히 떼왔는데 구조를 보자면 어떻게 돼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푸터가 있고요. 컨테이너를 열고 그러면 래퍼가 있는데 래퍼를 열면 컬럼이라고 하는 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컬럼 열어보면 H2로 use case라고 써져 있고 UL로 이렇게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를 제가 그동안에는 리스트를 쓰고 그 안에를 A 태그를 넣었는데 이번엔 A 태그를 밖에 놓고 리스트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A 태그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리스트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밖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감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태그 있고 리스트 이렇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다 동일하게 여기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컬럼을 열어볼게요. 첫 번째 컬럼은 제일 처음에 이 피그마 로고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피그마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 SVG로 이렇게 통짜로 돼 있죠. 저희가 클래스를 바꿔줬어요. 푸터 로고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푸터 ext link wrap이라고 하는 게 둘, 셋, 네 개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랩은 열어보면은 네, 저희가 갖고 온 SVG가 있고요. 따로 클래스 이름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피그마 REUG4S라고 돼 있는 이거 있죠? 이런 거 돼 있는데 그거 그냥 내비뒀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footer ext link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네, 트위터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우리는 이제 스타일링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링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자, 이제 기존의 히어로까지 여기 진행을 했었는데, 자, 우리는 .nav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 nav에 보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래퍼가 이미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덕분에 이렇게 천장을 안 치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자면 첫 번째 래퍼한테 우리가 뭘 줄 수 있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면은 내부 안에 있는 래퍼한테 플렉스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컬럼 잠시만요. 내부에 이거 실수했습니다. 푸터죠, 푸터. 예, 푸터에 래퍼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정렬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균등한 사이즈로 분배가 되는 거를 원하지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들 사이즈가 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얘들을 등분 간격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넣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준으로는 justify content에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들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더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들의 사이즈가 저는 좀 균등했으면 좋겠거든요. 마치 미리 그리드를 나눈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그 래퍼 아래에 있는 모든 자식 요소들은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보면은 푸터의 자손에 해당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자손이에요. 자손. 손자일 수도 있고 뭐 증손자일 수도 있어요. 푸터의 자손에 해당하는 래퍼 바로 밑에 있는 자식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
이라는 게 지금 요 구문이 의미하는 바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아마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 지점까지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footer에 래퍼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네, 요거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요거랑. 자, 그래서 요 녀석들한테 자식 요소들한테 플렉스 1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제가 똑같은 사이즈가 된다고 수업 중에 한번 살짝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간에 이제 공간을 좀 띄워주고 싶으면 갭 뭐 24픽셀 이렇게 만들면은 자동으로 줄바꿈 같은 것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완벽히 다 해부하진 않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말고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요. CSS 그리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 이 CSS 그리드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두 곳 참고를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 MDN 웹덕스도 이렇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정렬하거나 한 줄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반면에 그리드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할 때는 한 줄로 5개 이렇게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꼭 그리드를 쓰지 않아도 돼요. 플렉스를 사용하면 충분해요. 그치만 뒷부분에 설명할 기능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플렉스 말고 그리드를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조금이라도 일찍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리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드 사용하는 방법은 플렉스랑 비슷해요. 제일 처음에 부모 요소한테 그리드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이 명령어를 넣어줍니다. grid template rows, grid template columns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grid template rows 같은 경우에는 몇 행을 만들 거냐, 그 다음에 grid template columns는 몇 열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가로로 몇 개의 컬럼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세로로 몇 개의 줄을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게 각각 몇 개의 줄에 해당하는 게 rows, 그 다음에 몇 개의 컬럼에 해당하는 게 이 grid template columns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죠. 저 요거는 아마 여기에서 더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해볼 수 있네요. 여기 이거 눌러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grid template columns에 이 값을 넣으면은 이게 3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100픽셀, EFR, 1FR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FR이라고 하는 단위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 EFR, 1FR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grid template columns죠. 요거에 잠깐만. 네네네. grid template columns라고 해가지고 100픽셀 EFR, 1FR 넣었고, 그 다음에 이 부모 요소의 사이즈를 100%냐 60%냐로 이렇게 조절해서 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00픽셀을 넣은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100픽셀로 어떻게 바뀌어도 부모가 바뀌어도 100픽셀이 동일해요. 반면 B와 C, E와 F, H와 I를 보면은 1의 1의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에요. 자, 이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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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죠. 네. 이거 아시면은 되게 나이 드신 분인데 어쨌든 이런 게 여기 넣어놨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1FR, 1FR, 1FR이 이렇게 등분이고요. 100픽셀 1.5에 2면은 이거 정수로 바꾸면은 3대 4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 3대 4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3대 하나, 둘, 셋, 넷 3대 4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FR, 3FR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2개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는 3개를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컬럼이 하나, 둘, 3개인데 요거는 2개만 넣었잖아요. 값을 2개만. 그러면 1FR, 3FR로 이렇게 하고 여기가 하나가 아직 남는 상태죠. 그 다음에 70px 오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70pxl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쫙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70픽셀 1FR 한 거랑 70픽셀 오토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0픽셀 1FR 1FR 이렇게 할 거면 70 오토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럼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들을 통해서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로우에도 가능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요소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게 자,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정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몇 칸이 생길지를 미리 지정할 수 없는 타입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리드는 나 정렬할 건데 몇 칸짜리로 만들 거야 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 애들이 짝짝짝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다가 1FR, 1FR, 1FR 이렇게 놓고 세이브를 하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눌러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 그 엘레먼트에서 여기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누르면 계속 이게 활성화가 된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제가 이 상태에서 1FR, 1FR 이렇게 5개를 하면요. 그럼 5개로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플렉스에 비해서 이런 점들이 조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 요소에다가 래퍼에다가 이렇게 미리 몇 칸을 할 거다를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바로 자식 요소들이 자동으로 이 칸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리드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그리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뒷부분에 이제 사이즈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기존의 그 플렉스에 쓰던 기능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갭 24 픽셀 이렇게 넣으면 네, 애들 간의 간격이 이렇게 24 픽셀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가 자동으로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스타일링적인 조치를 몇 가지 더 취해 볼 건데 일단 레이아웃은 크게 잡았고 일단 이 영역을 저는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이 아니라 좀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레이 이렇게 백그라운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래퍼에다가 그레이를 넣을 게 아니죠. 우리는 푸터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푸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 네, 이렇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글자색도 어차피 여기 전반적으로 계속 다 똑같이 가게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해버릴게요. 여기에서 컬러 화이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상위 부모 요소에서 이렇게 글자에 대한 색깔 지정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자식 요소들한테도 쭉 다 계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런 점들 같은 거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거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어진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슬리죠. 밑줄 그어진 거는 제가 이렇게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하면 없앨 수 있다고 했지만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A 태그가 이렇게 밑줄을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이걸 했다라고 해서 A 태그에 있는 그 속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명시적으로 A 태그를 가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줄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라색으로 된 거 있죠? 그것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컬러 화이트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흰색 글자로 다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푸터에서 미리 넣었다고 해서 여기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왜냐? 이 A 태그가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지목해서 엎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이 점도요. 사실 리스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리스트한테 가서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 스타일에 논을 고르면 이 점들이 싹 다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슬리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피그마 이런 거 굉장히 거슬리죠. 자, 이거는요. 자, 우리가 이 가지고 온 피그마, 그다음에 트위터 로고, 유튜브 로고 이런 것들 전부 다 SVG라고 하는 거를 SVG가 제가 그때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뭐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살짝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HTML에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거든요. SVG 태그라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렇게 SVG로 된 친구들은 사후에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저거 다 벡터 그래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안에, 그러니까 명령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터 아래에 있는 SVG 너네 모두는 SVG 태그는 fill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화이트 이렇게 넣어주면은 애들이 다 하얘집니다. 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옆으로 이렇게 저저저적 놓는 거 했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간격이 좀 더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래퍼 아래쪽에 컬럼이죠.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들, 잠시만요. 아까부터 스티키가 왜 여기서부터는 또 안 되지? 더 될 법한데 안 되네. 그게 좀 아쉬워서. 이 컬럼을 이제 컬럼에다가 플렉스를 먹일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럼에다가 플렉스를 먹이기 위해서는 뭐 굳이 래퍼 밑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컬럼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먹일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플렉스는 이제 가로 정렬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녀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로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H2 태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H2 태그가 있는 거에 대해서 H2 태그 밑으로 마진 한 16픽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좀 당황하셨겠구나. 제가 아까 24픽셀 넣었을 때 이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잠깐만요. 16픽셀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되는데 16픽셀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설치해야 되는 익스텐션이 하나가 있고요. px pixel2 ram이라고 하는 요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cipchk라고 하는 이 사람의 플러그인이 있어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픽셀 값을 입력하면 그걸 램으로 바꿔주고 램을 입력하면 픽셀 값으로 바꿔줍니다. 자, 램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이포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램은 16픽셀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램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32픽셀이겠죠. 1.5램은 1램이 16이니까 1.5면은 83, 24, 24픽셀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표준화된 글자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나타내는 요건데 우리가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표준 글자 사이즈를 키우거나 했을 때 다른 요소들이 똑같이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해 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명시적인 사이즈를 집어넣을 때 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24픽셀이 이제 1.5램 이렇게 들어간 거고 저는 이 H2 밑에 마진 바텀을 넣으려고 하는데 마진 바텀을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16픽셀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16픽셀 떨어진 거 밑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리스트가 있을 건데 리스트 같은 경우도 마진 바텀을 넣어줍시다. 한 8픽셀? 그러면 아래로 해서 요거 이렇게 보면 되죠. 아, 마진 라이트로 했네요. 제가 마진 바텀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단 아쉬운 점은 뭐냐? 여기 엔터프라이즈 밑에 있는 여기를 봐주세요. 자, 제가 이거를 지우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지막 녀석에도 이렇게 붙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마지막 녀석한테만 이 짓을 안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리스트에 라스트 잠깐만요. 아, 이거 수도 셀렉터 여기다 못 붙이는구나. 예, 못해. 수도는 저기에다가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문제는 제가 이럴 거면은 처음에 클래스를 붙여줬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고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잠깐만요. 컬럼에 last child한테 margin bottom unset 어 그죠. last child가 아니라 컬럼 아래에 있는 ul 컬럼 아래 ul 아래 a 태그 아래 중에서 last child한테 이렇게 안 되겠구나. ul의 last child 아래 a 태그 있고 리스트한테 잠깐만요. 사실 이 점 때문에는 플렉스 쓰는 게 편하긴 한데 일단 요 문제는 나중에 좀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제거하는 문제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지금 약간 이제 이슈가 있죠. 요게 이렇게 가로로 나열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름을 만들어 줬는데 푸터에 external link text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요거 있죠. 요거를 사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저 텍스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지금 푸터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에 있으니까 푸터에 and 떴다. 그래서 external link text라고 되어 있는 거 자동 완성 시켜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면은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넣을 수가 있겠죠. 뭐라고 넣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고, 링크 텍스트가 아니라 링크 래퍼죠. 익스터널 링크 랩이랑 래퍼가 있어? 랩을 할게요. 랩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되지? 네, 익스터널 링크 랩. 됐죠. 이제 가로로 놓이네. 저 방금 전에 이거 세로로 놓인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렇게 하고 갭을 넣어주고 한 8픽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얘들의 가로가 지금 좀 안 맞죠. 지금 보면 위아래가 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맞춰주기 위해서 align items의 센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간격이 필요하겠죠. 간격을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네,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그마의 얘가 지금 얘네들이랑 좀 이렇게 맞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좀 조정을 볼 건데, 일단은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랑 좀 간격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로고 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요거에다가 마진 바텀을 한 16픽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글자 사이즈도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면은 일단은 H2가 너무 커요. 그래서 H2 사이즈를 일단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글자들 있죠? 글자들 같은 경우에 14픽셀로 줄일 건데 그냥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냥 후터에다가 위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14픽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다 되죠. 여기 폰트 사이즈 여기는 16픽셀이라고 적었네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얘네들 이 피그마라고 여기 되어 있는 글자랑 얘네들을 좀 이렇게 좀 맞춰주고 싶어요. 얘네들을 좀 맞춰주고 싶어요. 그럼 그걸 맞추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H2한테 마진 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대중으로 맞출 거예요. 한 10픽셀? 너무 많죠? 8픽셀? 6픽셀? 그러면 좀 선이 맞나? 아직 안 맞는 것 같죠? 4픽셀. 자, 그리드 잠깐 끄고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선이 이렇게 맞는 거 느낌이 나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 떨어져 있는 이 간격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밑에 16픽셀로 했던 걸 14픽셀로 이렇게 바꾸고 좀 더 줄여볼게요. 12픽셀. 네, 저는 이 정도면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픽셀로 돼 있던 거 다시 이렇게 고치면 되죠. X로 하면은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쭉 다 푸터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푸터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빼먹은 게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해도 얘들이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작아지면 너무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너무 붙어버리고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작아졌을 때, 이렇게 되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이제 그 리스폰시브 패턴에 해당하는 미디어 쿼리랑 컨테이너 쿼리 부분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이죠.